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며느리 집에 얹혀 살게 된 시어머니. 5년간 며느리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강렬한 고부 갈등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부유했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며느리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화해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며느리 집에 얹혀 살게 된 시어머니. 5년간 며느리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강렬한 고부 갈등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부유했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며느리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화해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미숙은 며느리 수연을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다. 아들 민우가 데려온 여자가 그저 그런 중산층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였다. 결혼식 날부터 시작됐다. 이 정도 예단이면 우리 집안 며느리치고는 너무 초라한 거 아니에요? 친정이 좀 넉넉하면 금이라도 더 해주든가.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단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초라한 것이었다. 결혼 후 5년. 수연의 일상은 굴욕의 연속이었다. 매주 일요일 시댁 방문은 의무였다. 펜트하우스 거실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을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또 그 옷 입고 왔네. 명품 하나 없이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어머님 이 옷 작년에 사신 거예요. 비싸진 않지만 깔끔하고. 비싸진 않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명품 좀 사 입으라는 거지. 우리 민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줄 알겠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에이 이건 너무 짜. 이건 너무 싱거워. 우리 집사님이 만든 것만 먹을래. 며느리가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니 답답해 죽겠네. 수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 아들 준호가 태어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애를 이렇게 키우면 어떡해. 우리 손주가 또래보다 작잖아. 친정 유전자가 원래 작나 봐. 제대로 먹이긴 먹이는 거야? 어머님 소아과 선생님이 정상범이라고.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애새 키워봐서 아는데 이건 아니야. 당장 우리 집으로 데려와. 내가 키울 테니까. 시어머니는 수연의 육아 방식을 전면 부정했다. 며느리 몰래 손주에게 과자를 먹이고 육아 방침을 무시했다. 수연이 항의하면 남편 민우는 말했다. 엄마가 선의로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좀 참아. 참았다. 5년을 참았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렸다. 우리 며느리? 그냥 평범해.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민우가 눈이 어두워서 데려왔지. 나라면 절대 안 받아줬을 거야. 수연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었다. 결정적 사건. 그날도 시댁 모임이 있었다. 수연은 손수떡을 만들어 갔다. 어머님 인절미 좋아하신다고 해서 직접 만들어 왔어요. 강미숙은 떡을 한번 보더니 비웃었다. 이게 뭐야? 모양도 들쑥날쑥하고. 차라리 유명한 떡집에서 사오지. 이런 거 누가 먹어? 그리고는 수연이 보는 앞에서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우리 손님들한테 이런 거 대접할 순 없잖아. 체면이 있지. 수연은 그날 새벽까지 떡을 만들었다. 준호를 재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정성을 다했다. 그게 쓰레기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주제가 뭐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사람 소리는. 내가 뭘 벌어다 줬다고? 그날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제2부 몰락의 시작. 1년 후.
뉴스에서 속보가 터졌다. 건설 부도 위기.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박 회장, 민우의 아버지이자 강미숙의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투기를 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개인 빚은 300억에 달했다. 강미숙의 세계가 무너졌다.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다. 명품 가방들은 중고시장에 팔렸다. 가사 도우미는 당일로 해고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민우도 타격을 받았다. 회사 전무직에서 해임됐다. 아버지 사건에 연루될까 봐 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른 것이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아무도 박 회장의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빠는 구치소에 계시니까. 강미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민우네 집은 수연 명의였다. 결혼 전 수연이 직장 생활로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산 30평 아파트. 강미숙이 그토록 초라하다고 무시했던 그 집이었다. 수연아. 민우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당분간만. 수연은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다. 5년간의 굴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아빠 재판 끝날 때까지. 그게 몇 년이 될지 아세요? 수연아 제발. 엄마가 갈 데가 없어. 내가 좀 이해해줘.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머님께서 이 집 규칙을 따르셔야 해요. 제가 만든 음식 먹기 싫으시면 직접 해 드시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준호 육아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민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싫으시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이게 제 집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제3부 역전된 일상. 강미숙이 며느리 집에 들어온 날. 이게 무슨 냄새야? 집이 왜 이렇게 좁고. 방이 겨우 3개? 예전 같았으면 수연이 움츠러 들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다.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어머님. 뭐라고?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제 공간이고요. 불편하시면 다른 곳 찾아보세요. 강미숙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 수연이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반찬을 차렸다. 이게 뭐야? 이런 평범한 걸로 저녁을 때우라고? 드시기 싫으시면 굶으세요. 여기는 집사 없어요. 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배가 고팠다. 평생 남이 해준 음식만 먹다가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먹을게. 수연은 무표정하게 밥을 더 퍼주었다. 주말이 되었다. 어머님 빨랫감 모아서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사용법은 여기 적혀 있어요. 내가 왜 세탁을? 여기는 각자 본인 빨래 본인이 해요. 저도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 집안일 하는데 어머님이 못할 이유가 없죠. 수연아, 너 지금 나를. 어머님, 지난 5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해드린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제 옷차림 비웃으시고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수연의 눈빛이 차가웠다. 이제 어머님이 평범한 생활이 어떤 건지 배울 차례예요. 시어머니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제4부 복수인가 공존인가. 한 달이 지났다. 강미숙은 평생 처음으로 설거지를 배웠다. 세탁기를 돌리는 법을 익혔다. 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어머, 미숙 씨 아니에요? 여기서 뭐해요? 나 그냥 장 보러. 장을? 직접요? 회장 부인이? 그러고 보니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친구의 눈빛에서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강미숙은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다. 수연은 청소기를 돌리면서 준호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준호야, 엄마가 지금 청소 중이니까 10분만 기다려. 금방 끝낼게. 응.
수연은 한 번도 아이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강미숙은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가 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날 밤 강미숙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수연아, 내 어머님,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수연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5년 동안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너희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예단을 초라하다고 했고 내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돈이 있다고 집이 크다고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전 어머님한테 사과를 듣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어머님이 느끼셨으면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범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수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저를 그저 그런 집안 사람이라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저도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이 집을 샀고요. 그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알아? 이제 알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이렇게 되신 걸 보면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죠. 강미숙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수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라도 배우세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 가치가 뭔지. 제오부 변화와 성장. 3개월이 흘렀다. 강미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하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다. 수연아, 이거 먹어봐. 내가 처음으로 김치찌개 끓여봤어. 어머님이요? 응.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맛은? 잘 모르겠네. 수연이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짰다. 하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맛있어요, 어머님. 거짓말. 내가 봐도 너무 짜.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 해주신 거잖아요. 맛있어요. 그 순간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가 5년 동안 얼마나 간절했을지 알 것 같았다. 한마디 칭찬, 한 번의 인정이. 강미숙은 손주 준호와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진짜 할머니로서 사랑을 표현했다. 준호야, 할머니랑 공원 갈래? 응. 근데 할머니 엄마가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어. 그래, 6시까지 꼭 들어올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할머니 요즘 엄마 말 잘 듣네. 준호의 순진한 말에 강미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이 눈에도 보일 만큼 자신이 변했구나.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엄마, 나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민우야. 강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나는 알아. 하지만 엄마가 너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이제 내 힘으로 서야 할 때야. 엄마. 그리고 수연이한테 미안해. 저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도 알아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변하고 있었다. 제육부 진정한 화해. 6개월 후. 박 회장의 재판이 1심에서 마무리됐다.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미숙은 면회를 갔다 왔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수연이 물었다. 많이 늙었더라.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고 있어. 강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지. 어머님. 수연아, 나 이제 일을 좀 해볼까 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일을요? 응.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게. 너한테만 기대고 살 순 없잖아. 수연은 놀랐다. 평생 남의 일 한 번 안 해본 시어머니가 일을 하겠다니. 어머님 힘드실 텐데. 힘들긴. 근데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도 뭔가 해야 돼.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강미숙이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 수연아, 민우야, 준호야. 할머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특히 수연이 너한테.
내가 너무 못됐지. 어머님,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늦지 않았을까?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안 늦었어요, 어머님. 시작이에요. 준호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나는 지금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순간 강미숙은 깨달았다. 펜트하우스에서 살 때보다, 명품을 걸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민우도 드디어 취직에 성공했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여보 고마워. 엄마 받아줘서. 당신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보다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이 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변했지. 좋은 쪽으로. 1년 후. 강미숙은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일하기 좋았다. 사모님, 떡볶이 3인분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강미숙은 능숙하게 떡볶이를 볶았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수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울게. 우리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두 여자로서. 수연아, 너 정말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어머님도 고마워요. 변해주셔서.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30평 아파트는 따뜻했다. 명품은 없지만 웃음이 있었다. 강미숙은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명품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것을.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 수연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강미숙도 결국 변화하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연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년간 괴롭힘을 당한 시어머니가 내 집에 얹혀 살게 된다면 복수를 할 건가요? 아니면 용서하고 함께 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반전 가득한 가족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참 댓글 중 가장 공감 많이 받은 분께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다뤄주세요 하는 주제 제안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